미국은 39.1% 수익이 나고 일본도 22.9% 10년간 연평균 수익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4.3% 이거 은행 이자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용사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테마 ISA가 화끈해진다? 일명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고 하죠. 이 ISA 계좌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좋은지 기본적 내용을 먼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가입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일반형이 있고 서민형, 그 다음에 농어민형이 있어요. 일반형을 보면 만 15세 이상이면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단지 만 15세에서 19세 미만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죠. 없으면 19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농어민보다는 서민형이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직전 연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하실 경우 종합소득은 3,800만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회 초년생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서민형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하는데 20대 중반 이상에서 취직을 했다라고 하면 연간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서민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서민형으로 가입하면은 아주 화끈하게 유리한 게 있어요. ISA 계좌에서 벌어들인 수익, 뭐 주식 매매 차익, 배당, 채권의 이자 등을 합해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일반 과세율은 15.4%인데 이거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자기가 손에 알소득으로 줄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좀 많이 넣거나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말입니다. 크레딧율을 해요. 15.4%가 아니라 9.9% 분리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합산과세가 안 된다는 거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급여생활자, 소득이 한정되어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에 무엇보다도 이 ISA 계좌를 통해서 목돈을 만들고 재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납입 한도를 보면 지금은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올해 1,500만 원까지만 IS 계좌에 불입을 했다라고 하면 그 500만 원은 그 다음에 이월될 수 있어요. 자,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투자 수단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하나가 채권하고 이제 주식, 이게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그 다음에 특히 은행이죠. 은행의 예금에 투자가 가능한 신탁형, 그 다음에 전문가에 맡기는 마치 웹 어카운트와 같은 일임형으로 나뉘죠. 만약 투자하려고 하는 분이, 즉 ISA를 가입하려고 하는 분이 은행에 갔다라고 하면 뭐를 가입할 수 있냐면 이 신탁형하고 지금 현재는 일임형,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돼요. 양쪽으로 나눠서 가입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증권사를 가면 이 세 개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증권사 쪽이 이제 유리한 것 같긴 한데 증권사에서는 또 예금을 취급하지 않죠. 또 이런 약점을 현재는 갖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는 곧 개정할 것인데 현재 놓고 보아서도 말입니다. 지금 촬영일 현재는 5월 달인데요. 3월 말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가입 금액이 25조 좀 넘게 나오는데 26조를 돌파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가입자 수는 무려 5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죠. 이만큼 인기가 좋다라는 것은 상품의 어떤 구성 자체가 좋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부는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사회 이동성 개선 방향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어떤 부의 말입니다. 어떤 가난의 세습을 막고자 부의 증식을 좀 효과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주자, 제도적으로, 그런 내용이라 보면 되겠고,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되어 있는데, 이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내용에 좋아지는 개정되는 ISA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발표한 자료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통과될 것으로 거의 100% 확신합니다. 정부의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행과 앞으로 IS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비교해서 볼 건데, 여기 보면 가입 대상, 운용 자산, 계정과 상관없이 동일하고요. 그런데 특히 여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 내용을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블 증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더 많이 ISA에 투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투자하고 나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일반형이죠, 비과세한도를 줬는데 이것을 2.5배 500만 원까지 늘려주겠다. 그 다음에 조금 적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연급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농어민이다 하면은 2.5배 1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늘려주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ISA 개선 방향입니다. 그 다음으로 신설, 새로 생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만드는데 굉장히 혁혁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국내 투자형 ISA라고 하는 것을 신설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자 배당 소득, 즉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고 연간 2천만 원이 이자 배당이 넘는 사람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라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과거에는 가입할 수 없었고 일반형 가입할 수 없으나 새로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에는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국내 주식 수요 기반에 상당한 공로를 할 것 같은데, 이 국내 투자형 ISA는 그 이름에서 느낌을 좀 풍기듯이 운용 자산이 한정되어 있어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또는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납입 한도는 무려 2억 원입니다. 2억, 연간 4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죠. 이건 개정된 ISA 한도와 유사하고요. 비과세 한도는 1천만 원까지 주기로 했고, 그다음에 서민 농어민형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여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대신 14% 분리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금융소득도 많지만 그 이외의 사업,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많겠죠. 그 소득에 이 금융소득까지 합산되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5억이 넘잖아요. 42.9%, 얻은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14%로 세금 내고 그냥 끝내버린다, 합산과세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곧 변경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ISA의 가입 한도, 비과세 한도 늘려주고 국내 투자형 IS를 통해서 서민 중산층 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가들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킨다면 상당히 큰 안정적인 국민연금 이상의 주식 수요 기반을 장기적으로 제공할 것 같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더불어 우리나라 주식의 장기적 상승,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익률이 떨어졌던 상황을 극복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 용사부의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개선이 또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합형 ISA라는 것을 추진을 해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일부 자금은 예금에, 은행 예금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탁형을 가입을 해야 돼요. 근데 신탁형에 가입하면 뭐를 또 못하죠? 중개형이나 일임형에서 할 수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를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세 개를 하나로 합친 어디에도 투자할 수 있는 통합형을 만든다면 그런 문제점, 애로사항은 없어진다. 또 하나 바뀌는 것은 손익을 통산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예를 들어서 1년간 운용을 했는데 나는 주식에서는 손해를 봤어요. 1,000원 주고 산 주식이 800원으로 떨어졌다면 주당 200원 손해를 받겠죠. 그런데 그 주식이 배당을 줬어요. 그 배당에 대해서는 또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1,000원에서 800원으로 떨어져서 매도해서 손실난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전체적으로 이자보다는 매도해서 손실이 더 커서 전체 계좌는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또는 배당을 받았던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세금을 묻는다라는 조금은 비합리적인 내용이 있었죠. 그런 내용을 이제 완전히 없애겠다. IS 계좌 안에서 이익 보고 손실 보는 것을 퉁쳐서 밸런스 정산을 해서 실제로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변경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어떤 금융기관을 가든 그 IS 계좌는 한 명당 한 계좌만 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모 증권사에 가서 가입을 했는데 다른 옆에 있는 은행에 있는 상품이 또 마음에 들 수 있죠. 그 옆에 있는 증권사 상품이 마음에 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특정 금융기관 하고만 운영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상품을 파는 금융기관에 하나하나씩 가입한다, 여러 계좌를 가진다 할 수 있게 해서 마음에 드는 상품으로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국내 ISA 이게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이미 개선을 했죠. 일본이 이렇게 개선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됐고 효과가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를 떡상시킨 주역 니사, 일명 니사라고 읽어요. ISA 이니셜 똑같고 N은 니뽕 일본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회이동 프로그램을 발표했듯이 얘네들도 자산소득 배증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하죠. 더블로 증가시켜 주겠다. 일본 국민들을 새로운 니사를 올해 2024년 1월 1일 시행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 비과세 기간을 5년, 우리는 3년이죠. 5년에서 평생 그냥 울고 먹어라. 평생 무제한적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적용을 시켜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연간 납입 한도도 120만에서 360만 엔으로 3배 늘려줬고 누적 한도도 600만 엔에서 1800만 엔으로 3배 늘려줬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계좌 개설 건수가 2.9배나 증가했다. 일본 사람들 신용카드도 안 쓰고 현찰만 쓰고 굉장히 은행 예금만 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이 신니사 개설 건수가 2.9배 늘었다. 2003년 작년에는 한 달 평균 18만 건이었는데 올해 들어는 53만 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죠. 올해 신규 가입 건수만 200만 명 이상. 통장형 투자 계좌에 유입된 금액만 얼마다? 작년 5천억에서 무려 1조 5천억 엔. 이 중에서 말입니다. 무려 91%가 어디에 투자했다? 일본 주식, 니케이 225, 9%만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라는 것이죠.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이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일본은 지금도 물밀듯이 일본 국민들이 신니사를 가입하고 있고 주식형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3만 엔을 죽어도 넘지 못했던 니케이 225를 4만 엔을 넘겨버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얘네들 예상으로는 연간 이 신니사를 통해서 5조에서 6조 엔 정도가 일본 주식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ISA 계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ISA 계좌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재테크로서 1순위로 ISA를 선택하시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따라하면 부자되는 따부TV 용사부였습니다. 따부!